안녕하세요. 네, 오늘 캠브리지 IELTS 제너럴 모듈 넘버 15. 자, IELTS Writing Task 1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저는요, 자,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는 EDM IELTS 강사 피터 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만하시고.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General IELTS Writing Task 1은요, 바로 편지 쓰기입니다. 물론 Task 2는 Essay Writing이죠. 자, 우리 1시간 동안 편지와 에세이를 쓰게 됩니다. 근데 Task 1은 바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뭘 쓸까요? 어떻게 되는가? 자, 문제에서는 이 3개의 블랙 포인트가 주어질 겁니다. 3개의 블랙 포인트.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가장 고심해서 써야 되는 부분, 또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스타일의 편지 내용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천천히 볼게요. You are a representative manager라고 했어요. 대표하는 매니저다. 당신은 매니저인데 어디 항공회사입니다. 뭘 받았냐면 received, 그리고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불평 편지를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한 고객으로부터 했어요. Who had lost property 했어요. 그 고객의 물건을 잃어버렸었던. 그래서 그 물건이 사실 나중에 찾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Write an apology letter라죠. 사과하는 편지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한 항공회사의 매니저로서 고객에게 편지를 쓰는 상황이죠. 이게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편지는 사과 편지이지만 포멀 편지라고 해요. 포멀한 사과 편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3개의 블랙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요. 자, 3가지 다 포인트를 중심으로 써라 하는 거죠. 첫 번째, 일단은 그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하는 거죠. 사과해라. 두 번째, 왜 그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를 설명해라. 세 번째, 그러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약간의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는가? 뭐 그렇게 한번 써봐라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약 20분 정도 할애를 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글자 수는 약 150단어입니다. 그래서 길지 않고 짧지도 않아요. 그래서 금방 쓰기도 하는데 이 브레인스토밍이나 아이디에이션이 잘 안 되거나 또는 포맷이나 그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면 쉽지 않죠. 6번째, 적절한 포맷이나 그다음에 어조를 따른다 하는 것이 바로 General Writing Task 1의 간단한 팁입니다. 자, 편지의 종류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종류는 좀 많이 있어요. 첫 번째, complaint, 불평하는 편지, 불만 보여주는 편지. 두 번째, apology, 사과하는 편지 있죠. 뭐 사과하는 편지 같은 경우는 뭐 formal이나 informal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request,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 편지, 정보를 주실 수 있으세요? suggestion, 뭘 제안하는 편지, 뭘 제안하겠다, 무슨 사회 커뮤니티에다가, 또는 누구를 초대하겠다, 그런 편지라든가, 정보를 달라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겠다라는 편지, 또는 뭔가를 반대하는 그러한 매우, 정치적이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이렇게 내가 편지를 써서 뭘 반대한다, 그런 편지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크게는 7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맷 같이 한번 볼게요. 포맷. 이렇게 되죠. 첫 번째, 타이틀입니다. 받는 사람 하면 이런 느낌이죠. Dear 뭐뭐. Dear 뭐뭐 했을 때는 그러면은 Dear 누구누구누구 해서 모르는 사람일 때는 Dear Sir, Madam 이렇게 갔대요. 아는 사람이면 이름을 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프닝 스테이먼트라고 해서 서론입니다. 여기에 편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별표 3개.
아주 중요하죠. 여기 이 문장에 이 편지에 대한 목적이 명확히 있지 않으면 점수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3번입니다. 메인 버디 본론 3개인데 얘는 블릿 포인트가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뭘 써라 하는 그러한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그 편지 문제를 보면서 각각의 블릿 포인트를 아주 명확하게 쓰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클로징 스테이트먼트 결론 파트로서 한 문장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끝맺음, 우리 편지에서 뭐 잘 지내, 뭐 안녕히 계세요, 뭐 그런 느낌으로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름까지 쓰는 이런 포맷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럼 시험관은 무엇을 평가하는가 보겠습니다. 4가지예요. 첫 번째, 시험관이 평가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되게 중요하죠. 레터의 목적이 나와 있는가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레터의 톤, 어조가 알맞은지. 다시 얘기해서 편지의 종류가 많이 있었잖아요. 요구 편지, 불평 편지, 초대 편지 등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조가 맞는지를 봐야 돼요. 오케이? 세 번째, 블릿 포인트가 뭐냐면 문제에서 3개의 다 포인트가 있으면서 뭘 써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었는가, 하이라이트가 되었는가, 또 extend라고 서포트가 탄탄한가,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번째는요, 포맷이 적절한가라고 되어 있어요. 레터 포맷을 잘 쓰는지 기승전결인데 요거만 보면 조금 애매하니까 자세하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죠. 이렇게 하죠. 첫 번째로 시험관이 평가하는 것은 바로 편지의 목적이 명확하게 있는가, 어디에, 서론 부분에라는 거죠. 두 번째, 자, 편지 목적에 맞는 어조 말투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투는 사실 포멀 레터냐 인포멀 레터냐에서도 분간이 되고요. 그리고 편지 목적에 따라서 말투가 뭘 이렇게 충고를 주는 건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는 건지, 정보를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누군가에게 톡 쏘면서 불평을 하는 건지 말투가 달라지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블릿 포인트, 3개의 포인트가 주어지고 모두 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는 포맷, 자, 기승전결에 따라서 써야 한다. 이 4가지가 여러분 시험관이 평가를 하는 거라고 하고요. 요거 4가지 꼭 명심해서 편지 쓸 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조, 말투, 톤 이야기 해볼게요. 자, 포멀 레터에서는 당연히 모르는 사람에게 쓰는데 그럼 어떻게 쓰는 것이 바로 모르는 사람에게 포멀 레터를 쓰는 건지 그런 형식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볼게요. 포멀 레터, Dear Sir, Madam 했습니다. 읽어보죠. I would like to make a formal complaint 했어요. 저는 아주 공식적인 불평을 접수하고 싶다 라는 거죠. 말투가 매우 공식적이에요. 딱딱해요. 뭐에 대해서? 도로 속도죠.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러면서 make some suggestions, 안전을 위해서 제안을 좀 하고 싶다 하는 거죠. 시민으로서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도시 뭐 시청이나 민원실에 이렇게 내는 그런 편지 같은데 친구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죠. Dear Sir, Madam으로 시작한다고 해요. 살짝 한국말로 보면요, 공식적인 편지는 읽어볼게요. 친애하는 선생님, 부인님, 딱딱하게 하죠. 저는 지역 도로 속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불만을 접수하고 싶습니다. 안전을 위해 그리고 제안을 몇 개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 편지의 목적이 다분히 드러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조, 말투, 톤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인포멀 레터에서는 친구나 가족든 지인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름을 다 알고 서로 안면도 있어요. 좀 친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낼 때는 어떤 말투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인포멀 레터입니다. Dear로 시작을 해서 친구 이름을 쓰겠죠. Dear John입니다. John에게 자, I am. 자, 요거 좀 바꿀게요. 얘는 뭐냐면 친구에게 보낼 때 이렇게 하죠. 축약형으로 해가지고 I'm regretting 했죠. 나는 후회해.
대이하를 내가 너에게 사과해야 될 것 같아. 뭐에 대해서? upcoming appointment입니다. 바로 가까운 미래에 올 약속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어. 유감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말하고 싶어 a big sorry, 아주 큰 sorry,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이번에 갈 수가 없어서 그러한 말투로 미안하다는 사과 편지를 informal letter로 쓰는 건데요. 한글로 읽어볼게요. 자, 친애하는 존, 이거보다는 존에게 그런 뜻이겠죠. 존에게 내가 이번 약속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에 대해 매우 유감이야. regretting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이행을 못하게 돼서 정말로 미안해. a big sorry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투 자체가 우리가 앞전에 봤었던 이 formal letter보다는 약간 유연한 느낌이 들면서 친구에게 보내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면 포멀과 인포멀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이 안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지금 들어보고 도대체 포멀과 인포멀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참 쉽지 않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어조, 말투, 톤을 갖다가 포멀과 인포멀로 나눠봤어요. 보겠습니다. 포멀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Dear Sir, Madam, 오케이? 인포멀은요, Dear Peter.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단순한 이름이죠. 그 다음에 시작을 할 때, 자, 말투 자체가 어떻습니까? 지역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런 뜻이에요. 뭔가를 말하고 싶다. 그런데 인포멀에서는 안녕, 나 수잔이야, 잘 지냈어? 라고 가볍게 생각하죠.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편지 목적을 씁니다. I am writing this letter to 뭐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 라는 그런 말투로 딱딱하지만 이 informal에서는 I'으로 쓰면서 약간 그런 축약돼 있냐 없느냐의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구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I'을 formal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I'을 풀어서 informal에 쓴다는 것은 조금 딱딱해 보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가볼게요. 자, one thing has come to my attention. 한 가지가 나의 관심을 끌었다라는 거는 한 가지가 조금 어떤 문제로 나에게 다가왔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할 말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informal에서는 야, 있잖아. guess what? 하는죠. 그거 있잖아. 그거 알아? 그런 뜻이에요. 그거 알아? 그래서 informal에서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요. 자, 그 다음 가죠. As you described above. 이미 앞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그런 말투가 informal에서는 내가 그때 말했잖아. 그때 말했듯이 그렇게 하죠. 그 다음입니다. 자, 말투가 이전엔 I'm afraid I cannot do it 했어요. I'm afraid 하게 되면 공손하게 뭔가를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공손하게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뉴스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포멀 레터에 쓰게 된다면 인포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미안, I can't do it. 간단하게, 캐주얼하게 sorry, I can't do it. 미안해요 라고 쓰게 되죠. 그 다음 몇 개 남았습니다. 자, Please respond me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요거 별표하시고 포멀에서 매우 자주 쓰는 말투입니다. 저에게 답장을 주십시오. 언제? 당신이 가장 편히 할 때, 시간이 있을 때 답장을 주세요라고 매우 공손하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인포멀에 오게 되면은 좀 가볍게 Please reply me when you're free. 너 프리일 때 편지 줘. 그렇게 답장을 줘. 그런 말투로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포멀로 갈게요. 포멀에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거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Thanks a lot, cheers. 고마워, thank you 뭐 그런 느낌으로. 요즘 많이 쓰는 thank you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salutation이라고 해서 이제 편지 막판에 이름 바로 전에 나의 정성을 다해서 라고 하는 내 정성을 다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라는 그런 느낌. 이 포멀이라면 인포멀에서는
잘 지내면 좋겠어. best wishes 또는 love, 사랑해 라고 매우 캐주얼하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 편지 막판에는 이름을 쓰게 되죠. Peter, Jane 이렇게 풀네임을 써요. 근데 인포멀에서는 피트 축약해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부르는 그러한 단어만 쓰면 된다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어조 말투 톤, 포멀이냐 인포멀이냐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다시 공부해 보시면서 실제 시험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초반에 봤었던 그 문제 예제 답안이 이렇게 있어요. 약 대략적으로 150자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순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실게요. Dear Sir, Madam 타이틀로 시작을 하죠. 타이틀. 그 다음에 자, as a represent 요거로 시작을 해가지고 무엇으로 써면서 서론 편지 목적입니다. 목적을 쓰시고 그 다음에는 본론 1은 첫 번째 bullet point 뭘 써라 라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단에서는 두 번째 bullet point 쓰게 되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세 번째 bullet point를 하시고 자, 기, 승, 전 이렇게 본론이고요. 결이 바로 여기입니다. 결론 Thank you for your time 이렇게 클로징 스테이트먼트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끝맺음과 이름까지 쓰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때 쓰게 되는데 자, 이 General Writing 요 인강 있죠. 1강에서 8강까지 저랑 공부하시게 되면 이런 거 여러분이 쓸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포맷 보겠습니다. 확인하죠. 타이틀,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서론 여기 뭐라 했어요? 목적 있다 그랬죠? 목적 그리고 메인 버디, 블랙 포인트 3개 쓰죠. 결론, 끝맺음, 나의 이름까지 쓰고 이렇게 순서가 포맷이 일정하게 나와줘야 하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자 General Writing Letter에서 시험관이 뭘 평가하는가 확실히 알아야겠죠. 첫 번째 중요합니다. 레터의 목적이 나와 있는지가 중요하죠. 바로 서론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터의 톤, 여러분 말투, 어조 그런 거 느낌, 포멀과 인포멀 사이에서 확실히 구분나는 게 많죠. 그것들이 적절한지. 세 번째, bullet points가 잘 나와 있는지를 갖다가 bullet points에서 각각의 설명을 갖다가 조리 있게 하는 거죠. 너무 길게도 아니고 너무 짧게도 아니고. 그래서 읽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승전결이 있는 포맷이 아주 적절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캠브리지 IELTS 제너럴 모듈 넘버 15입니다. IELTS Writing Task 1 편지 쓰기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IELTS 공부하는 거 참 쉽지 않죠. 저희 EDM IELTS만 믿고 따라만 주시면 여러분의 목표 점수 받을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지금까지 EDM IELTS 강사 피터 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EDM IELTS 헤더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캠브리지 15 제너럴 타스크 2 강의에 앞서서 약간의 어떤 타스크 2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본강을 보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문단을 구성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이제 IELTS에서 요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보죠. 자, 일단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라이팅으로 주어진 전체적인 시간은 60분입니다. 그래서 타스크 1은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시간 할애를 하라 이런 식으로 안내가 나갈 거고 타스크 2 같은 경우에는 40분을 할애하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타스크 1은 15분 정도 쓰고 타스크 2를 45분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타스크 1을 30분을 쓰고 타스크 2를 30분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개인적으로 시간 배분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보시고 이제 라이팅 연습을 하실 때 이제 어떤 게 내가 더 오래 걸리는지를 보시고 각각에 맞춰서 시간 할당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expressing and justifying an opinion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이제 타스크 2에서 에세이를 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inimum length는 250 words at least 라고 합니다. 그래서 250자가 진짜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학생분들이 워드 카운트에 굉장히 신경 안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150자 정도 쓰고 이 정도 썼으면 많이 썼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은 시험지에 써져 있어요. 250자 이상을 써라 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얘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250자 이상을 써주시는데 가능하다면 260자 또는 270자 정도로 약간의 세이프티넷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다음에 마크스 같은 경우 실제로 타스크 1이랑 타스크 2가 어떤 식으로 점수 배점이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타스크 1이 한 40% 그리고 타스크 2가 전체 점수의 60% 정도 배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킹 크라이테리아라고 해서 채점 기준은 뭐가 있는가를 한번 볼 건데 자, 일단 타스크 레스폰스라고 해서 25%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타스크의 모든 요구에 답변을 했는가 그래서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주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했는가가 이 부분의 첫 번째 채점 기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예시와 근거를 들어 논지를 충분히 설명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에 맞춰서 내가 정말 어떤 적절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예시라든지 적절한 근거를 들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타스크 레스폰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coherence and cohesion이라고 해서 연관성과 일관성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이 매끄러운가라든지 문단과 문단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그리고 아이디어가 논리적으로 배치되었는가 IELTS가 진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논리잖아요. 로직.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어떤 로지컬 시퀀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아이디어들을 이제 배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제가 강의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자, 세 번째로는 lexical resource, 말 그대로 어휘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타스크의 주제와 관련된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했는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제 A가 주어졌는데 내가 사용한 어휘는 B에 더 어울리는 그런 어휘들이다. 그러면 점수가 한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제에 관련된 어휘를 사용해 주시는 거 그리고 걔네를 다양하게 패러프레이징 해 주시는 거 이런 부분들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장이 자연스러운가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또 이런 어떤 워드 초이스에 관련된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어휘 선택이라는 이슈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미스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한국말이 영어로 100%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는 되게 말이 되는데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힘드시더라도 어떤 문장을 영어로 써보고 그리고 단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따졌을 때 걔를 영어 문장에다 넣어서 이게 자연스러운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rammatical range and accuracy. 자, 우리 모두 이 부분이 힘들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시면 문법적인 실수가 있는가는 당연히 첫 번째 평가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복잡한 문장을 실수 없이 쓸 수 있는가. complex sentence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좀 복합적인 문장이라는 것은 단문을 자잘하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뭐 접속 어구를 사용한다든지 접속 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관계 대명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장문을 좀 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문법, 수동태, 관계대명사, 종속절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가 하나의 또 채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어로 글을 쓴다라는 거 그리고 IELTS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뭔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고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신다면 문장 부호 같은 거
특히나 grammatical range and accuracy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 에세이들 보면 콤마 찍혀 있고 풀스톱 찍혀 있고 이런 부분들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셔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IELTS 타스크 2에서 어떤 에세이 타입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면 자, 일단은 agree or disagree. 가장 익숙한 유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제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to what extent가 붙는 경우가 있고 붙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to what extent는 그냥 얼마만큼이라는 뜻이라서 얼마만큼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붙어 있으면 중립의 입장 택할 수 있는 거.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한쪽만 택하는 거.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우리 제너럴 타스크 2에 하나 들어있죠. 그리고 discussion question이라고 해서 문제가 discuss both views and give your opinion 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상반된 스테이트먼트를 주고 이제 두 가지를 다 논하는 그런 에세이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금 제너럴 타스크 2 캠브리지 15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advantages or disadvantages question. 장단점이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라는 게 문제에 딱 들어가 있다. 이러면 얘는 장단점 에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do the advantages of this outweigh the disadvantages라고 해서 장점이 단점을 상회하는가 뭐 이런 식의 문제죠. 얘도 우리 제너럴 타스크 2에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reason and solution question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what are the causes of this 또는 what are the solutions 라는 주제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발생한 원인을 찾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유형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너럴 타스크 2에서 요거의 번영 버전인 problem and solution 요게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뭐냐, 이거의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ause and effect question.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에서도 되게 어떤 출제 빈도가 낮은 편이긴 한데 what are the causes? 원인이 뭐며 what are the impacts of this on individuals and society? 라고 해서 개인과 사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뭐냐. 그래서 위에는 이유와 해결 방안이었다면 여기는 원인과 결과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direct question이라고 해서 얘는 좀 약간 이렇게 variation이 많은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되게 직관적으로 물어보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오프토픽도 많이 나오고요. 가장 학생분들이 힘들어하는, 구성하기에 어려워하는 그런 유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안타깝지만 지금 캠브리지 15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What is your opinion about this? 라든지 아니면 Why is that? Is it a positive or negative development? 라고 해서 이게 긍정적인 경향이니 부정적인 경향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특히나 장단점이랑 많이 혼동하셔서 이 부분에서 오프토픽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세이 유형들을 볼 수가 있겠고 자, 일단은 에세이 스트럭처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ELTS에서는 딱 250자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긴 에세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뭐 유학을 가거나 뭐 이렇게 외국에서 에세이를 쓴다라고 하면 250자는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하는 에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단을 엄청나게 많이 나누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는 문단 4개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강의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4 paragraphs 에세이로 구성을 해놨는데요. 보시면 introduction 40~50자 정도를 씁니다. 그래서 서론의 개념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general statement라고 해서 문제를 paraphrasing 해주고 thesis라고 해서 문제의 논지를 얘기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본론은 2개를 씁니다. 메인 바디 1, 2 해가지고 각 80자에서 100자 정도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설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얘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결론, conclusion을 보면 얘는 30~40자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되게 많이 하시는 실수가 서론 많이 쓰고 본론 요만큼 쓴 다음에 결론 이만큼 쓰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밸런스도 안 맞고 얘가 뭘 얘기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0~40자를 쓰되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는 거, 요약하지 말 거. 본론에 나왔던 거는 본론에서 끝내시면 돼요. 결론은 그냥 말 그대로 매듭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4개의 문단을 우리가 쓸 거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부분에서 어떤 전략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during the test라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의 어떤 전략이다라고 하면 divide your work into paragraphs and leave spaces between paragraphs 라고 써놨는데 자, 일단은 문단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문단을 나누지 않고 통으로 쓰신다라고 하면 5점도 받지 못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패러그래프로 나눈다라는 기준 자체가 5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단, 서론, 본론, 결론 요것만 지켜주셔도 일단은 5점짜리 스트럭처를 가진 에세이는 나왔다는 거고요. 이 패러그래핑이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서론 쓰고 한 줄 띄고 본론 쓰고 한 줄 띄고 본론 하나 더 쓰고 한 줄 띄고 결론 쓰고 이런 식으로 구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내가 얼마나 썼는지를 눈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make sure you write more than 250 words for task 2.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드 카운트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드 카운트를 채우지 못했다. 이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250자는 무조건 넘겨주셔야 돼요. 최소 250자에서 255자는 쓰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260자에서 270자 정도까지 쓰는 연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don't waste time counting words during the test. 자, 실제 시험에서 워드 카운트를 굳이 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가 40분 동안 타스크 2를 쓸 건데 250자를 써야 돼요. 진짜 바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제 분석을 해야 되고 문제 분석하고 내가 무슨 아이디어 쓸 건지 대략적으로 정해놔야 이 부분에서 이제 에세이를 쭉 쓰게 될 텐데 굳이 거기에서 워드 카운트를 센다고 시간을 더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여러분들이 어쨌든 CDT로 보시면 이 부분이 되게 많이 해소가 돼요. CDT는 워드 카운트가 밑에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페이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워드 카운트를 시험에서 셀 게 아니라 연습을 할 때 세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가 어떤 정도의 분량이 나왔을 때 몇 자더라 이런 것들을 bear in mind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on't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래서 abbreviation 그리고 repetition of the same word라고 하는데 자, abbreviation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줄임말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don't, can't 이런 식으로 apostrophe 넣어가지고 줄임말 쓰시는 거라든지 뭐 그런 어떤 뭐 GMO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 약자 따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에세이에서 쓰시는 거 아니고 repetition of the same words 말 그대로 이제 똑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어휘력이 부족하구나 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피하셔야 되고요. slangs 당연히 안 쓰시겠죠. 이거는 에세이에서는 쓰시면 안 됩니다. 사실 말할 때도 진짜 친한 사이 아니면 안 써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using so, now, anyway, but, and because when starting a sentence라고 해서 문장 앞머리에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에세이에서는 사실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anyway 하는 것은 anyway 말할 때 많이 쓰죠. 뭐 말하다가 anyway, I did this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에세이 쓰는데 적합하지 않은 표현들로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대비하실 때부터 연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야 될 게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죠. 그렇지만 얘는 진짜 기본적인 애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고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 일단은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우리가 이제 본강에서 이제 테스트들을 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하나당 이제 제가 2강씩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아이디에이션, 아이디어 정리용, 그리고 두 번째는 샘플 에세이. 그래서 같이 어떻게 에세이를 구성하고 에세이를 어떻게 이제 연결성 있게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오리엔테이션 강의 보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본강에서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